너무 졸려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졸리신가요? 쉬는 시간만 되면 살아가는 당신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광양제철고등학교 학생들의 잠이 대해 파헤칠 뇌과학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김학년 아니고 1학년 김하연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졸리시죠? 네. 저는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저는 청암학사에 살고 있는데요. 시험 하루 전날 저희 방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도 저는 뭐 설마 얼마나 많이 덥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잠자리에 들었는데, 와, 내일이 수학시험인데 저는 새벽 4시까지 뒤척거리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저는 답답했습니다. 시험을 보다가 내가 졸아서 시험을 망치게 되면 나는 전학을 가야 하나?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잠을 깨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정말 버리장머리 없게 시험을 보면서 껌을 씹으면서 시험을 봤고요. 또 영어 시험 당시에는 제가 너무 글이 안 읽혀서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제 손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시험을 봤는데, 이 사진이 그때 남은 상처입니다. 최근에 찍어서 별로 남아있지 않는데요. 이처럼 저는 잠 때문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는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을 보면 자습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친구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저희 광철고의 수면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서관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시나요? 저는요, 제 주변에는 이렇게 공부하려고 올라가는데 어느새 자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때문에 저희 책상이 한 번씩 쉬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4시간 내내 자는 시체형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꼭 부스스 일어나서 야, 오늘 감독 누구였냐? 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또 이렇게 침을 주체하지 못하는 홍수형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선생님 너무 피곤해서 대놓고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실에서는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커튼 뒤에 숨어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책을 활용하여 자는 아이들, 그리고 스탠딩 책상에서 자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선생님을 느끼고자 교탁에서 자는 아이들도 있고, 수업 시간 내내 아리따운 정신을 보여주면서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업 시간에는 여러 종류, 그리고 교서관에는 여러 방법으로 자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 되게 웃기다, 사진 찍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우리 건강을 해치는지, 그리고 잠이 우리 공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고 제가 11페이지로 되어 있는 영어 논문을 제가 직접 읽어서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논문은요,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홉스 교수가 진행한 논문인데요. 그는 실험쥐를 대상으로 깨어있을 때랑 자고 있을 때 우리 몸의 차이를 바탕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밝혀내었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저희가 잠을 자게 되면요, 신경세포가 변한다고 합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부터 파란색 부분까지 우리가 일정한 물질을 흘려주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처럼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경세포의 틈새 공간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자게 되면 뇌 척수액의 활동 또한 변하는데요. 이렇게 수면 상태일 때 초록색의 뇌 척수액을 흘려주었을 때 보시는 그래프처럼 뇌 척수액의 활동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신경세포가 뭐고 뇌 척수액이 뭐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청소 시간에 청소를 할 때 의자와 책상 사이를 벌려놓고 그 사이를 빗자루로 쓸지 않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뇌도 잠을 자게 되면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뇌 척수액이 지나가면서 청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 설명이 이 그래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주황색 그래프인 각성 상태보다 수면 상태와 마취 상태일 때 초록색, 빨간색 그래프가 훨씬 밑에 있는 걸로 보아 노폐물을 더 잘 제거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신체 활동, 학습 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은 이렇게나 다양하고 많은 노폐물들을 쌓는 활동인데요. 저희는 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은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수면이 우리의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내가 오늘 배운 것을 얼마나 잘, 또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가 우리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점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뇌의 기억에 관해서 또 다른 논문을 한번 봐봤는데요. 뇌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저장할지는 스스로 알아서 잘 결정하지만 얼마나 오래 기억할지는 우리 수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뇌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이러한 많은 자극들은 뇌에 임시 저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단기 기억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러한 기억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고 필요한 것들은 조합을 하여서 편집의 기능을 거치게 되어 장기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마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단기 기억이 신피질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장기 기억이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우리는 잠을 자지 않으면 장기 기억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빠르게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방금 제가 말한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기억 실험을 하였는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답을 기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잠은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뺏고 나를 힘들고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뇌를 위한 뇌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자면 너는 꿈을 꿀 것이지만 지금 공부하면 너는 너의 꿈을 이룰 것이다.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글귀인 건 알겠는데 이거를 저희는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저는 이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에디슨의 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에디슨은 처음에는 잠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는 잠은 인간에게 사치야 라고 말할 정도로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지만 그가 실제로 엄청난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때는 바로 화장실에서 졸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자지 말고 공부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겠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자고 수업 시간에 졸고 자습 시간에 조는 시간들을 모두 합하면 한 8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 여러분은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좀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내가 내 일생을 3분의 1로 보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소에도 2, 3시에 잠을 잤고요. 또 시험 기간 때는 4시까지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저의 공부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어차피 그때 못 잔 잠, 제가 수업 시간에 보충해가면서 자야 하는 걸 깨달은 저는 현재 무조건 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 6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잠을 자시겠습니까? 오늘 잠의 주인공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최고의 잠을 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